토대로 3세기 후반 고이왕대에 이르러서야 백제가 고대 왕국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정리했다. 풍납토성의 발굴은 이런 견해에 새로운 의문을 제시한다. 풍납토성의 축성은 고대 왕국이 존재하지 않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대역사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풍납토성의 실체 확인을 위해 토목 전문가를 찾았다. 풍납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흙이 필요했을까? 고대 성의 축성을 현대 토목공학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밭대 김영목 교수. 성의 넓이와 폭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잡고 성벽 길이를 곱해 전체 최적으로 계산하면 풍납토성에 들어간 총 흙의 양이 나온다. 기저폭이 최대 43m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높이가 최대한 11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3.5km, 한 3,500m 된다고 하면은 토공량을 대략 추산해서 한 70만에서 한 80만 세제곱미터 정도 예상됩니다. 무게로 환산한다면 한 140만에서 한 150만 톤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의 흙을 실으려면 10톤 트럭 15만 대 정도가 필요하다. 풍납토성을 쌓는데 동원되는 연 인원은 최소 105만 명. 왕권이 존재하지 않고는 성축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물량을 투입한 풍납토성. 그렇다면 풍납토성은 언제 쌓은 성일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의 성벽과 내부 발굴지에서 수거한 판축용 목재 등을 통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풍납토성의 성곽 축조 연대만 밝혀진다면 고이왕 이전 백제가 이미 고대 국가를 이루었다고 전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이 비로소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측정 결과 성벽의 하부층과 집자리 모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로 비슷한 연대폭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나왔던 그 목재나 목탄하고 성을 쌓으면서 내부에 쓸려 들어갔던 목탄이라든가 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박아 넣었던 목재들의 연대가 그 대체로 그 기원전 1, 2세기 때부터 한 3, 4세기 때까지 그 밝혀진 연대하고 아주 그 유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자체가 그 가장 풍납토성 안쪽에 가장 밑에 층에 살았던 어떤 주민들이 쌓았던 그러한 성이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쌓을 수 없었던 풍납토성의 존재. 이것은 곧 4세기 전 이미 한성백제가 고대 왕국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게 하는 또 다른 유적이 한강 이북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파주군 육계토성.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 때부터 한성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한성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를 장악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97년 한강 이북에서 최초로 한성백제의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육계토성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집자리 등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2, 3세기에 세워져 몽촌토성보다 축조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바로 남쪽가의 흙으로 쌓은 성으로 여러 가지로 풍납토성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 앞쪽면은 이제 강이 굽이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성을 쌓지는 않고 천연 그 방어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뒤쪽은 이제 뭐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쳐서 그 후방의 어떤 그런 방어적인 기능, 그 다음에 성 그 외곽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같이 했던 거죠. 육계토성은
임진강 이남을 지키는 군사 방어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조사에서 그 조사되었던 주거지들의 어떤 성격들도 어떤 군사적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백제의 어떤 전투기지, 어떤 북방 세력의 어떤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수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고 공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전투기지의 역할, 군사적인 목적의 어떤 그 기지 역할을 했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계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한성백제 유적이 발견됐다. 경기도 포천군 자장리 유적. 사료 저장 구덩이에서 백제 토기 조각이 발견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밝혀졌다. 절개지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처음 발표가 되게 된 거죠. 지금도 유적지 주변에선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예. 발굴한 지역은 여기부터 약 한 20m 지역에 그 원형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예. 주거지와 건물지 등이 발굴되면서 이곳이 대형 취락 지역임이 드러났다. 여자형 주거지는 발굴된 한성백제 건물터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선 육계 토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철자형 주거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두 곳이 동시대 유적으로 보인다. 자장리 유적의 유물 발굴 결과 주로 백제 토기들과 농사용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자장리 유적지가 한성백제인들의 주요 생활 주거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강 이북이 초기 한성백제의 지방 거점 취락지였다는 증거가 자장리 유적 유물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저희는 그 동진대 그 중국 청자편입니다. 지금 그런 유물이 출토된 데는 몽촌토성, 그다음에 풍납토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전리에서도 출토된 바 있지만 그런 유물들은 일반 그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막 이 포천 일대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지방 거점 취락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 이미 한성백제는 북쪽 예성강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육계 토성과 자장리 유적의 발굴은 적어도 고이왕 이전 한성백제가 한강 이남은 물론 한강 이북에까지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성시대 백제가 최근에 그 관심 그리고 식민지 사관의 탈피와 더불어서 실제 유적의 발굴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남 위례성이라든가 또는 풍납동 토성, 몽촌 토성과 더불어서 백제 그 초기의 역사, 다시 말해서 기원전 18년에서 서기 475년까지에 있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한성시대 백제의 역사가